안녕하세요. CSS 프로그래밍 기초 3장 박스 모델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좌에서는 CSS 화면에서 구성 요소를 다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박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스 모델들의 화면 배치를 위한 포지션 속성과 플롯, 그리고 디스플레이 속성들을 활용한 레이아웃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박스 모델을 정의하고 웹페이지 레이아웃을 설계할 수 있으며 또 원하는 위치에 구성 요소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박스 모델을 살펴보기 전에 CSS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크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뭐 픽셀이라든지 그 다음에 퍼센트와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 예제에서 사용했습니다. 자, CSS에서는 이러한 픽셀이나 퍼센트 이외에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면에 어떤 레이아웃을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크기 계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단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절대 단위입니다. 말 그대로 절대적인 크기가 정해져 있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픽셀 단위를 한번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죠. 예전에 컴퓨터에서 많이 쓰던 해상도는 1024768이라는 해상도였습니다. 자, 이 해상도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500픽셀짜리 박스를 하나, 콘텐츠 박스를 만들었다라고 하죠. 그럼 대략 이렇게 화면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영역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박스가 최근에 많이 쓰는 여러분들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주로 쓰는 해상도가 풀 HD라고 해서 1920 1080 픽셀의 해상도로 확대되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크기보다 더 커진 이런 화면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기존의 약 50%가 되었던 영역이 더 큰 화면에서는 지금 풀 HD 화면에서는 약 26%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심할 경우에는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게 되거나 또 많은 공간이 남게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는 공간이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공간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단위를 사용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뭐 절대 단위의 종류에는 센티미터, 밀리미터, 인치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위들이 있고 또 주로 컴퓨터에서 쓰는 픽셀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가장 많이 사용했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가장 편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사용하는 모든 장비들의 해상도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픽셀은 가장 정확한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각종 모바일 디바이스도 나오고 여러 형태의 화면 해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픽셀 단위를 사용할 때는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글꼴, 폰트에 주로 사용을 하는 포인트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프로세스나 뭐 이런 데서도 10포인트니 12포인트니 뭐 이런 단위들을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파이카라는 단위는 주로 이제 예전에 인쇄물 출판 시스템에 사용했던 단위인데요. 웹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절대 단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박스의 크기 같은 것들을 계산할 때 픽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글꼴의 크기를 지정할 때 포인트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두 단위는 절대적인 단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절대적인 단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상대 단위입니다. 자, 이 상대 단위의 기준은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의 크기가 변하거나 주변 요소의 크기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반응형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 상대 단위를 적절히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퍼센트. 예를 들면 아까처럼
뭐 500 픽셀로 사이즈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50%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러면 화면 크기의 50%에 해당하는 크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화면이 더 커지면 커진 화면에서의 50%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단위는 이제 EM과 RAM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단위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EM은 기준이 부모 요소예요. 그리고 RAM은 기준이 루트 요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닌 최상위 루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기본값이 바뀌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HTML이 바디 태그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일단 한번 써볼게요. 일단 바디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 이렇게 텍스트를 작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바디 태그의 기본 포인트를 15포인트라고 작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div에 적용이 되는 폰트는 1EM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EM은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div는 지금 바디 요소의 기준, 바디 요소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EM은 사이즈가 15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 요소의 크기가 20포인트로 바뀌면 얘도 1EM이 20포인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즉 기준값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크기의 변동에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면 부모의 크기가 바뀌니까 자식 요소의 크기들도 같이 변경이 되어야 변화하는 크기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2EM이다 라고 하면 2배가 되는 거죠. 15일 때는 얘는 30, 20일 때는 40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EM이고요. 램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램은 똑같은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스팬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요 스팬의 단위는 뭐 원램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봅시다. 원램은 예를 들면 브라우저 디폴트 폰트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2포인트다 라고 하면 바디에 15포인트가 정의되어 있어도 얘는 15포인트가 기준이 아니라 브라우저 디폴트인 12포인트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바디가 20포인트로 변경이 되더라도 이 값은 바뀌지 않은 거죠. 혹은 투램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의 기준은 부모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M이나 램을 사용을 하는데 기준이 부모냐 아니면 루트 요소냐 브라우저냐 그 부분을 기억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이제 앞에 이렇게 V가 붙은 단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V가 붙은 단위들은 뷰포트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뷰포트는 몇 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웹페이지가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C의 경우에는 뷰포트가 바뀌죠. 왜? 브라우저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롤바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들은 브라우저 크기를 변경할 수가 없죠. 고정된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가 브라우저 크기를 벗어날 경우 한 화면에 담기 위해서 크기를 줄이게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글자들이 너무 작으니까 HTML의 메타 태그를 이용을 해서 모바일 화면의 콘텐츠를 뷰 크기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뷰포트의 크기, 높이나 너비에 비례하는 단위들이 바로 V로 시작하는 단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정밀하고 또 반응형 웹을 웹 템플릿 등을 설계할 때 이러한 뷰포트 단위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시고요.